집합이 4개가 있습니다.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이 전체 다이고 교집합은 없습니다. 교집합이 없으면서 합하면 전체가 됐다는 것은 전체를 분할했다 이거야. 전체를 어쨌다? 분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했을 때 전체를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전체를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상관없습니다. 벤다이어그램 모양은 그냥 상관없어. 집합이 울타리라 생각하면 되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역함수를 갖는다고 했어. 역함수를 갖는다. 무슨 뜻입니까?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돼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1대1 대응이면 이 문제는 2개씩. 그렇죠? 1대1 대응은 뭐가 똑같아야 돼? 원소가 있는 것은 NA랑 NB랑 똑같아야 되고 AB 현재 AB NB랑 NFA FA가 뭔 뜻인가요? FA 무슨 뜻일까요? 그거 치역. A를 함수에 집어넣다. 이건 치역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알았어요? 치역의 개수와 같으면서 B는 바로 치역이 돼야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1대1 함수가 된다고 하면 현재는 원소가 아니라 함수에서는 쭉 단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조. 요즘 쓰는 단어는 아니야. 그래서요. 계속 이런 뜻이야. 계속 증가 아니면 감소하는 함수야.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고 또는 쭉 내려가야 되고 증가 감소 함수는 아주 많이 나오는 요소니까 꼭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증가에 대해서는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뭐에 대해서? 임의에 대해서. 모두 이런 뜻입니다. 모두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면 이건 증가함수. 반대가 되면 감소함수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직선 문제, 절대값 문제가 있죠. 절대값 문제는 절대값 0인 부분에서 그래프가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되지. 꺾이게 되더라도 증가를 유지를 시켜야 되면서 꺾여야 된다. 직선에 대해서는 장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직선은 뭐? 기울기. 직선은 기울기만 알면 거의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뭐 기울기 문제가 90%니까요. 직선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 올라갔다 하면은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첫 번째 대한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니까 얘가 몇 개? 첫 번째 위치가 몇 개? 2개. 일부러 그냥 대충 구하는 겁니다. 2개. 두 자리. 사실 이 자리는 구분 안 합니다. 구분 안 하죠. 그래서 4개를 2개를 쪼개야 된다. 그럼 여기 들어갈 것만 이 위치하고 이 위치는 같은 위치야, 다른 위치야? 이 위치하고 이 위치는 같은 위치, 다른 위치? 다른 위치. 정역과 공역이니까 다른 위치. 이 위치와 이 위치는 같은 위치입니다. 관계없다. 자리 바꿔도 관계없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2개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4개 중에 2개를 골랐다. 4C 6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야? 현재 A에 들어갈 원소 2개와 B에 들어갈 원소 2개를 지금 넣었다 이 말이겠죠. 현재 이 말은 뭐야? 정의역과 공역만 만들어 준 거고 질문은 함수의 개수야. 원소만 만들어주고 함수는 화살표가 가야 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뭐 2개에서 2개를 간다. 곱하기 2팩 하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1대1 대응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31번. A에서 B로 갑니다. 함수 F에서 B-A로 가고 B-는 얘에서 얘를 뺐다 이 말이겠죠? 그러지? 집합입니다. 조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G는 A-B에서 A교 B로 갔어요. 근데 1대1 대응이래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개수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얘를 벤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A, B, A, B. 현재 A가 몇 개? 6개. B가 몇 개? 몰라. 첫 번째는 F는 A에서 B-A 얘로 갔다는 소리죠. 여기에서 얘로 갔다는 소리니까 이쪽이 몇 개? 이쪽이 6개. 두 번째는 A-B에서 여기에서 1위로 갔죠. 그럼 몇 개? 3개, 3개.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질문이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수준을 지금 안타깝게 만들고 있네. 34번. fx가 지금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1대1 대응입니다. fx는 어째? 그래프 문제이고 절대값이 있다는 것은 절대값이 있으면 일단 그래프가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될 때 꺾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증가하면서 꺾일 수도 있고 증가하면서 꺾일 수도 있고 감소하면서 꺾일 수가 있는데 여튼간에 증가 감소는 유지를 시켜야 되니 기울기가 왼쪽은 M1 M2라 가면 M1 M2가 음수 양수 음수 그러면 곱이 양수가 되면 우리는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뭐만 찾아주면 돼 우리는?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겠죠. 기울기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얘가 양수 음수로 바뀌니까 작은 쪽은 A 반대로 작은 쪽은 마이너스 A 큰 쪽은 A 이렇게 되겠지. 빵. 네. 그러면 왼쪽 기울기는 얼마야? 나림 이것들이 얼른 일어서 저 나정 옆에 서서 뭐? 사실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오른쪽 왼쪽의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엄밀히 따지면 왜? 어차피 우리는 뭐 할 거야? 곱할 거니까. 그러지? 한쪽은 크다 한쪽은 작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요.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A가 맞고 그래서 2 마이너스 2A가 왼쪽이라고요. 맞습니까? 오른쪽은 그대로 나오니까 2예요. 맞습니까? 두 개의 곱이 어쩐다고? 양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뭘 뭐라고요? 왼쪽 기울기가 얼마야? 얘가 x는 1이라고요. 왼쪽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할 거 뭐라고요? 기울기만 생각할 거라고. 뭐는 생각 안 했어? 여기서 연결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지. 왜? 연결은 무조건 됩니다. 함수의 하나의 표현에서는 무조건 연결이 돼요. 절대값 그래프 무조건 연결은 됩니다. 꺾여서 그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만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왔고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도 마찬가지야. 넘어가 되겠죠? 아니 기울기가 양수는 된다고. 이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온 거야. 한쪽이 2가 나와버렸으니까. 35번. 앞에 25, 26, 28. 어쩌라고? 찾냐? 아니요. 25, 26, 28. 안 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1대1 대응 풀고 있잖아 지금. 뭘? 내가? 네. 너희들 지금 레이더망에 걸리는데 잠자는 애가 벌써 3명 걸렸는데 뭘 내가 자고 있겠어?
자, 집합 x가 있고요.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습니다. x는 범위로 나왔고 y도 범위로 나왔어요. 그러지? 범위로 나왔어요. 함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이 함수입니다. 근데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우리는 함수에서 지금 얘가 x는 k야. 얘가 y는 k 플러스 2야. 10이야.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x는 k보다 작다? 이쪽이죠. 이쪽. 그 다음에 k보다 k 플러스 12보다 크다? 이쪽.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쪽 부분에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쪽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정역이 이쪽이라고, 이쪽. 됐어요? 공역이 이쪽이야. 1대1 대응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 얘가 등호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거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무한대로 하겠지. 그래서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어떻게 한 가지야? 이렇게밖에 없어.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얘가 등호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나려면 몇 가지? 생각 안 할 거야. 몇 가지? 0가지? 이러면 두 가지입니다. 등호 빠졌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어놓고 얘가 빠졌으니까 방구 내면 되겠죠.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범위가 지금 k보다 작고 x는 k보다 작고 y는 k 플러스 12보다 크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등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가버리면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어? 요거 이거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지? 아니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얘는 어떨 때만 가냐면 연소함수에서 한복 그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복 그리기가 아니면 요 방법 말고 꽤 많습니다. 한복 그리기가 아니면 많아요. 뭐 뒤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복 그리기가 아니면 얘를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붙일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를 잘라서 붙일 수가 있어. 이렇게 현재 정역이 이쪽, 공역이 이쪽. 그럼 이쪽에 표현이 돼야겠죠. 그러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1대1 대응이 됩니까?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야? x값들이 다 집어넣는 거 확인해가지고 몇 번 만나면 돼? 한 번 만나면 되고 y축 그거 갖고 몇 번 만나야 돼? 무조건 한 번 만나면 되겠죠. 범위 내에서만.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주의사항은 그래프가 끊긴 그래프에 대해서 연속이 안 되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방법론이 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현재 문제는 우리 문제는 이 방법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k, k 플러스 12이고 얘는 현재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축이 이쪽에 있네요. 축이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죠. k가 2분의 3보다는 작다. 그래프가 k, k 플러스 12를 지나야 되고 지난 다음에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k값 몇 개 나올 거다? 2개가 나올 거다. 2개가 나오고 k는 2분의 3보다 작은 애만 답을 쓰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문제는 빠졌습니다. 이는 뭐 나올 필요도 없는 문제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나리마 얼른 찾아 이제. 1대1 대응.
찾았냐? 42. 42번? 뭐야 1대1 대응이 그러네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으면 찾았구나. 틀린 금 찾기야? (49번)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는데요. 1대1 대응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지 뭐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했으니까 지금 1, 2는 얘를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정역이 1, 2, 3, 4에서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1, 2는 정해졌네요. 1, 2는 1을 넣으면 1을 가고 2를 넣으면 4를 갔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3, 4는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겠죠. 3을 넣으면 3 플러스 A, 4를 넣으면 4 플러스 A니까 당연히 4 플러스 A가 한 칸 더 크겠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맞나요? 그럼 이제 끝났네요. 그러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함수는 나왔고 F라는 함수는 나왔고 G라는 역함수는 G입니다. G. 현재 모습을 보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게 F고 이렇게 가는 게 G예요. 우리가 알아둘 사실은 뭐 반드시 가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지? 자, 이렇게 세 개가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 안소야! 세 개가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세 개가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어떻게 특징이 있다? 이게 뭡니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야? 합성함수를 시킨 표현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로테이션 됩니다. 몇 개씩? 세 개씩. 세 번 가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항등함수입니다. 세 개짜리 자기 자신이 나온다. 네 개짜리는 네 개 나오면 네 번 가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우리는 몇 번만 해보면 된다? 세 번만 해보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FG니까 2가 어디로 갑니까? 4로 갔다가 4가 3으로 갔다가 다시 2로 가는 거죠. 그러지?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자기 자신이 돼. 역함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자기 자신이 되고 둘 다 10번 갔으니까 몇 번 남았어? 한 번 남았나요? 2가 한 번, 2가 한 번 4하고 3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50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2차 함수, 2차 함수예요.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1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냐 이거야. 1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 1이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이 어디로 가야 돼? 1이 왼쪽으로 가겠죠. 요 그래프는 1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를 붙이려면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죠? 연결은 무조건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이 몇 가지 나왔습니까? 세 가지가 나왔네. 세 가지. 어떤 세 가지인지 알겠죠? 첫 번째 축이 위에 있는 축은 지금 먼저 잘못됐다? 반대로 했죠?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1보다 크다죠? 홍! 그래 안 그래? 여기야 맞죠? 두 번째는 1보다 작으니까 여기야 맞죠? 그 다음에 연결이 돼야겠죠? 세 가지가 필요하겠다 이거야.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안수야 일어서서 자냐? 소연이가 자리 바꿔줘. 너 저기 서서. 미안해 소연아. 거기서 자고 있으니까 울지. 너 쓰면서 자지 마라. 자지 마라. 나중에 너는 거기서 안 잘 거면 서서 뭐해? 잠이 와서? 잠이 오면 홍소를 한 대씩 때려. 때리다 보면 얘가 희열이 느껴지잖아. 홍소 성질 더러우면 나림을 때려. 나림 성격 괜찮더라고. 성격 괜찮으니까 맨날 자지.
숙제 다녀오고. 얘가 1이고요.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여기가 1이고 여기가 B.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1보다 작다. 등호는 되죠? A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B는 1보다 크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1 넣습니다. A 플러스 2B는 1 넣습니다. A 플러스 2B 맞나요? 4B요. 1 넣었다니까? 맞아요. A 플러스 2B는 A 플러스 2B. 뭐 당연한 말이네? 이건 당연한 말이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건이 범위가 A하고 B의 범위가 나왔고 질문이 누구냐면 값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었네요. 얘의 최소값을 원하고 있네요. 그러겠지? 얘의 최소값이니까 A, B가 범위가 따로 있고 A, B가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으면서 A 더하기 4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 어떻게 풀죠? 예? 제일 작은 걸 대입하면 됩니까? 네. 최대값이 나오면. 최대가 똑같으로 나와요. 아, 그러네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라 했어요, 문제? 30이요. K라 놓고 풀라겠지? K라 놓고 풀라겠지? K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K로 놓으면 뭐가 돼? 도형이 되지, 도형. 도형. 그래서 범위가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여기가 A축, 여기가 B축.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지금 요 시기 현재 쉬운 시기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모두 이 시기에 어떤 시기든 간에 관계없이 이 방법을 하면 다 풀린다고. 뭘로 가야 돼? 도형으로 간다는 생각을 해야 이런 류의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오른쪽. B는 1보다 크다. 위쪽.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4분의 1인 직선. 그래서 이쪽 범위에 A, B가 있다 이 말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인 직선이 이렇게 될 건데 이 범위를 어쩌는다? 관통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관통을 하면서 K값이 최소값이 되니까 K값은 Y절편이니까 어디를 지난다? 이 점을 지난다. 이 점 어디? 원점 보면 안 돼. 비율은 지금 안 맞습니다. 4분의 1이 아니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고 어디를 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1을 지나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등호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K값이 최소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죠? 자, 54번 갈게요. 홍 F라는 함수가 있어요. A, B G는 B, C 모두 1대1 대응입니다.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야. 무슨 말입니까? 1대1 함수는 A에 있는 원소 각각이 B로 들어갈 건데 다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현재 개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개수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얘가 원소의 개수로 돼 있다 하면 NA보다 NB가 더 어쩐다? 더 크거나 같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미안합니다.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것도 1대1이야. 그러면 이 말이지. 여기 있는 원소가 얘로 들어갈 건데 다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는 소리고 B에서 C로 가는 함수도 지금 다 들어갔단 소리겠죠. 그럼 여기에서
볼 필요가 없는 것은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합성함수잖아요. 합성함수 보이지 않는 게 누굽니까? 두 번째는 얘는 보여 안 보여? 합성함수에는 얘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합성함수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합성함수는 나리마 나림이가 자고 있으니까 또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원소가 많으면 힘들어지니까 쌤이 합성함수는 중요합니다. A, B 1, 2, 3 뭐 C, D, E, F 합성함수는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1대1 함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갔다 봅시다. 자, 얘가 F이고 얘가 G야. 여기가 뭐야? G 서클 F입니다. 여기에서 1이 가는 게 F이고 여기에서 1이 가는 게 G야. G 서클 F는 여기서 1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거라고요. G 서클 F는. 그래서 G 서클 F는 가운데를 거쳐서 간다는 개념이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이해됐습니까? 새로운 하나의 함수입니다. 알겠어요? 헌데 얘를 우리는 F하고 G를 쪼개서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야. 나리말 해서 그러면 실제 화살표는 처음 몇 개가 출발해? 2개가 출발하면 도착 몇 개 도착하겠니? 2개가 나갔으면 몇 개가 도착해야 돼? 2개가 도착해야 돼. 2개가 나가면 2개가 도착하는데 안 보이는 것은 겹쳤으니까 안 보이겠죠. 2개가 안 보이는 것은 겹쳤으니까 안 보이겠지. 그래서 현재 모습은 A가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 과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은 F의 치역이 A, B, C라고 하면 B에 포함돼야 된다 이거야. F의 치역이 B에 포함만 되면 합성함수가 이루어지는 거고 합성함수의 이 3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거야. 하지만 G라는 함수는 3도 어딘가는 갔다 이런 말이겠죠. 현재 문제는 1대1 함수가 된다는 말은 맞겠죠. 에? 그러지 나리마에? 그러지? 니은은 나름이가 풀 거야. 깰 때까지 나름이가 풀 거야. X가 G로 들어갔습니다. 얘는 합성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합성함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X가 G를 들어갔다가 F로 들어가는 거야. 얘는 얘도 있는 함수고 얘도 있는 함수야. 아시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얘를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요놈을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우리는 뭐 통용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자 X가 G를 들어갔고 F를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나왔어. 무슨 뜻이죠? X가 G를 들어갔어. 다시 F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X가 나왔다. 나리마! 대답 중에도 자고 있냐? 너 깰 때까지 너한테 질문할 거야.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이 뜻은 무슨 뜻이야? X가 들어가서 X가 나왔어. GS가 FX의 역함수. 그러면 G하고 F는 역함수다. 참이네?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그래 안 그래? X가 들어가서 G를 거치고 F를 거쳤더니 누가 나왔다? 자기 자신이 나왔다는 거야.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됐습니까? 얘는 역함수라는 말에는 결론이 지금 역함수잖아. 역함수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역함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어떤 전제가 있었어야 돼?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래 안 그래? 모르겠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 나리 말? 어? 알겠어요? 잠을 자는데 어떻게 알아? 잠을 자는 어떻게 알아? 이런 말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반예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예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요? 현재 G를 먼저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그럼 반예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작성을 해놓고 이러한 반예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1, 2 1, 2 1, 2가 들어가서 1이 들어가서 1이 나온 거고요. 2가 들어가서 2가 나온 거야. 현재 상황을 그대로 생각해서 하나를 쓴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1이 1, 2가 A, B로 갔고 A, B는 1로 갔으니까 역함수 아닙니까? 라는 건데 현재 요 상황을 뭐가 됩니까? 여기가 C가 들어가면 3이 있겠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다시 말해서 1은 X에다 1하고 2만 넣은 거잖아. 그래서 1, 2가 나왔잖아. 근데 F하고 G 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죠. 역함수 관계가 아니잖아 지금. 함수가 전혀 다른 함수인데 지금. 빵 그러지? 와 여기저기서 디귿은 맞습니까? 네. 아니요. 맞나? 맞아요? 네. FA하고 F 인버스 A가 같으면 FA는 A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맞냐? 맞는 것 같아? 그랬어 안 그랬어? 누구 반에 나오면 다 그려야 되는데. 우와 우와. 뭐 순서를 원래는 뒤집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 그렸으면 다시 이렇게 되면 뭡니까? fx죠? f의 함수고 요거 뒤집어진 함수인데 이것이 맞죠 그냥? 그러지? 그러면 fa하고 f 인버스 a 같다는 것은 여기다 2를 넣으면 f1이 어디로 갔습니까? 2로 간 거죠. 그러면 f 인버스는 1이 2로 간 거죠. f1하고 f 인버스 1이 똑같으면 되잖아. f1이 2로 갔죠? f 인버스 1이 2로 갔죠? 맞는 말 가지고 맞습니까? 결론은? 자고 있냐? 아니 여기다 A에다 2를 넣었다고 이렇게. 그럼 F1이 2로 갔고 인버스 1이 2로 갔어요. 아이씨 진짜. 뭘 근데요야. 아니 1 넣으면 F1이 2로 갔어요. 인버스 1이 2로 갔어요. 갔잖아. 그래서 가정은 맞다고. 근데 F1은 하지 않아요. 그래 틀렸다고. 예? 또 이럴 줄 알았어. 예? 옆에 자고 있는데 예? 갑자기 또. 아니 생각을 해 이제 생각을. 아 예시를 적어줬잖아. 적어줬는데도 예? 하면 어떻게 한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립해야 돼.
생각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없으면 1대1 역함수란 말이 나오려면 1대1 등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알았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1대1 등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런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부르는데 화살표 다이어그램으로 함수의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론적인 설명을 얘로 많이 설명해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반예는 다 다이어그램으로 반예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렵다고 했어요. 57번은 더 어렵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홍! 나림이는 깼으니까 네가 풀어. 이제 57번은 천천히 읽어보자. x가 5마리입니다. x에서 x로 간다. 오케이. 얘는 정해졌네. 룰이 하나 알려줬잖아. 일단 정의역과 공역을 알려주고 출발하는 거야. 감사한 겁니다. 그나마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1, 2, 3, 4, 5 모두가 x를 집어넣어서 함수 몇 번 집어넣어 들어왔어? 2번 들어가서 x가 나왔어. 2번 들어가서 x가 나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FA가 A인 F1이 1로 가는 이런 x가 존재를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x가 2번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죠? 선생님 아까 세기짜리 얘기해줬잖아. 세기짜리 로테이션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세기짜리는 3개의 로테이션이 되면 3번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했지. 2번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은 2개짜리야. 2개짜리. 그래서 기억에 대한 내용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이따가 이 표현이 많이 나올 거야. 방정식에서 나올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FA가 A가 되는 상황과 FA가 B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라고. 이 식의 표현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의 표현에 대한 연습을 좀 해둬야 돼.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FX는 X라는 표현은 많이 등장한다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의 이론적인 생각이 FA가 A가 되는 상황과 FA가 B가 되는 상황이 있겠지. 당연한 말 아니야. F1이 1로 가는 상황하고 1이 딴 데로 가는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겠지. FA가 A가 된다면 FA는 FA가 되고 이 말 이해되죠? FA 대신에 A를 넣은 거야. 다시 FA는 A가 되니까 말이 되겠죠?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되니까 다 되는 겁니다. FA가 B가 된다면 FA는 누가 된다고요? FB가 되고 는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FA가 B로 가면 FB는 A로 가야 된다. 크로스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크로스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두 개가 짝이 돼야 된다. 반드시 가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 딴 데로 가면 FB가 A로 돼야 되니까 크로스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크로스가 되려면 짝이 몇 개? 2개가 짝이 돼야 된다. 면 우리는 이런 함수가 된다. 원수계수 몇 개입니까? 5개니까 짝이 2개씩 하다 보면 하나는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애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기억해야 될 것이 있겠죠. 2번 가서 자기 자신이 되는 상황. 그럼 반드시 가는 것과 크로스가 되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문제화 시켰을 때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하기는. 알겠어요?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이 식을 적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이 그 다음부터야. 이건 당연히 너희들이 알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아 크로스가 되는 상황이구나 부터 출발하는 게 맞겠지. 됐습니까? 다음 2번째 집합 홍
누가 푼다니까. 집합 X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홍! 내밖에 못하니? 아, 미안하다.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무슨 뜻입니까?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자냐?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뜻이라 했어요? 부정. 백제 뭔 뜻이라 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좀 편하다 했어? 그렇지, 최소 하나라도. 어떤 원소 X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라도. 그럼 우리 몇 개만 찾으면 돼? 한 개만 찾으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어떤 원소에 대하여 하나라도 FFX가 FX이면 FFX가 FX이면 오,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자, 쌤이 조금 이따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겠지. 이 표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FFX가 FX이면 FP가 B인 X의 원소 B가 존재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FFX가 FX이면 FB가 B인 원소가 존재를 하냐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가 한번 해볼게요. 홍 보고 있어? 나는 뭐 1이라고 보겠습니다. 1.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이 두 번 가서 1이 두 번 들어가서 나온 결과랑 1이 한 번 들어가서 나온 결과가 같다 이 말이에요. 네. 아니 1 넣으면 1이 F를 들어가는 결과가 1이 나온 결과를 또 집어넣은 결과가 같다 이 말이야. 그 뜻이잖아. 됐습니까? 네. 1이 두 번 들어갔어요. 1이 2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는 FP가 B라고 했으니까 FP가 B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닐 것 같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1이 두 번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간 건 똑같다는 것은 뭐가 나와도 결과적으로 2가 되는 상황이 이게 있으면 일이 한 번 들어간 결과랑 두 번 들어간 결과가 같다면 1이 2가 가고 2가 2가 되면 1이 2로 갔으니까 1도 두 번 들어가서 2가 나와야겠지. 이런 상황이면 FB가 B가 되는 상황은 존재하네요. 열받았다 했잖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 예시고 한번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FA가 되는 상황은 당연히 맞겠죠. FA가 A가 되면 FFA도 FA가 되고 FA는 A가 되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은 존재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건 당연한 말이니까 이건 참인 내용으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거짓일 것 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렇다면 FA가 B가 된다면 여기는 B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C로 바꿔볼게요. C가 된다면 여기는 문자 A, B, C는 의미가 없어.
어떤 똑같은 값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FA가 C가 된다면 FA는 FC가 되고 FC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C가 되는 거죠. 얘가 좌변, 얘가 우변이니까 여기다 지금 A를 넣게 되면 우변은 C가 됐잖아. 엄마 이해됩니까? 돼, 안 돼? FA가 C가 되면 FC는 C가 된다고요. 이러한 값이 존재를 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됩니까? 디귿 기억은 참이었어 거지? 예? 왜 FC가 지가 X는 현재 여기서 fx라고 했잖아요. 자, 이 식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a를 넣었다고요. 이 식에다가 a를 넣었어. 그럼 얘 fa는 뭐가 돼? c가 되고 이쪽 fa는 뭐라 했습니까? c라고 했잖아. 디귿 집합 x의 홍 뭐라 했어?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하나라도 이렇게 됐다. x가 들어가서 x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세 개가 세트가 된다겠지. 그렇게 된다면 이런 얘가 존재를 한다. 네. 맞아요? 네. 왜? 5개, 3개, 2개 남아. 아, 2개 남아서? 네. 아, 오늘 된 거 아니야? 아, 에 뭐라고? 뭐라고? 아니 그건 우리는 이제 일단 이거 아닌 걸 생각하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 세 개가 세트가 되면 된다고요?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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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세 번이니까 하나 더 써야겠네. 아니 다른 거잖아. 이래 돼 있죠? 그럼 아직은 안 나왔어요? 4, 5가 가게 돼야 되죠? 4, 5 어디로 가? 에? 둘이 근데 번갈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말이야? 이렇게 4가 5로 가고 5가 4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그럼 값이 안 나와요. 아, 이게 안 나와야 되니까?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집합 X의 어떤 원소의 X에 대하여 어떤 한 놈이라도 X에 있는 원소 한 놈이라도 이런 결과가 있다면 얘가 존재하냐? 상관없 그러면 안 되네요. 한 놈이라도 지금 됐잖아 이렇게. 얘는 상관이 없어 한 놈. 이해됩니까? 지금 기억과 다른 점에 대한 생각이 보입니까 지금? 기억은 모든이었고 디귿은 어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했어요. 한번 정립을 해놓으면 잘 안 흔들리는데 정립이 안 되면 계속 혼동이 됩니다. 됐습니까? 뭘 어떻게 하냐고 이제? 기억은 그래서 어쩐다고? 참이고요. 니은은 참이고요. 디귿은 거짓이라고요. 됐어요? 혹시 뭐 답이 틀렸으면 다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의 책은 좀 다를 수도 있어. 똑같나요? 네. 잘 읽어봐야 돼. 약간이라도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있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문장 fx는 x에 대한 생각, fx는 fx에 대한 생각,
대한 생각을 지금은 원소를 가지고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식은 조금 이따 해볼게요. (64번도) 질문이야 설마? 네. 자, 69번. S가 1부터 N까지 지금 뭐가 중요했어 지금 우리는? 중간에 걸린 게 좀 몇 가지 있는데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가 1부터 100까지인데 N은 9의 배수야. 몇 개? 11개. 11개. S가 11개입니다.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하고 Y는 0부터 6까지에 대하여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Y가 지금 7마리야. 그럼 X는 몇 마리? 7마리. 됐죠? 근데 함수가 어떤 함수야? N을 7로 나눈 나머지야. 그럼 9의 배수를 7로 나눠봐야겠지. 첫 번째 9를 나누면 9는 2로 가고요. 18은 4. 그 다음은 6. 그 다음은 1. 어떻게 한 거야? 2개씩 남잖아 9가. 2씩 더한 거야. 7 넘어가면 다시 7로 나눠주고.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중간에 뭐가 들렸어? 아, 2개씩만 더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네네. 0이 됐겠지. 7이 나오면 7로 나눠야 되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 2로 가잖아. 그 다음 4. 그 다음 6. 몇 마리 써야 돼? 11마리.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지금 얘가 11마리 쓴 거야.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줘야 돼? 7개를 어떤 식으로 골라줘야 돼? 화살표가 다 나가게 골라줘야겠지. 그럼 여기서 한 마리씩은 골라줘야겠지. 한 마리씩만 골라줘야겠지. 다시 말해서 얘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2의 4제곱. 엄마 이해됩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개수가 7개를 골라주고 화살표가 7개 다 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한 마리씩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1대1 함수, 역함수에 대한 내용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